별건을 다 해가지고 다 엮어놨어요. 그렇죠. 지우가 이제 가라. 지우가 이제 가라. 지우가 가 임마. 야 이제 잘 들었다 임마. 나와야 돼. 내일 나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6만 명으로 할 걸. 나가. 우리끼리 할 얘기 많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그래. 근데 나오는 게 되게 귀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보니까 이제 뭐 정신 차렸네. 지금 25만 분 보고 계신데 네. 방송 끝나기 전에 딱 3만 분만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됐구만. 25만 원이 작다 그러시면 안 되지. 아니요. 동시 시청자가. 동시 네. 자기 구독자가 네네. 아니고. 그럼 앞으로 제가 지우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안 되죠. 어리잖아요, 저거. 우리 안 받았다. 구독자 많으면 형입니다. 형님으로 보시면. 그렇지. 지금 현재 3만 5천 명이니까 5만. 이 방송 끝날 때 5만까지 네, 올려주면 5만. 지우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잠깐만 한번 체크. 이미 넘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아쉽다. 최욱 씨가 지금 3만 7천 명이니까 네. 5만 정도 하시죠. 네. 5만의 지우기야. 인정하겠습니다. 최욱 인정. 얼마 전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애정하는 이명수 기자 네. 예. 둘이 막 통화를 하면서 네. 막 고들먹거리면서 야, 그 최욱이 우리보다 어려. 맞아. 최욱이한테 당당하게 행동해 막 그러더라고. 이명수 채널을 보세요. 저 보죠. 네. 그러면서 봉 기자님이 야 근데 최욱 씨가 너 많이 챙기는 것 같더라. 부러워해. 아니 자기들 셋끼리도 서로 네. 나이 따지고 막 이러던데 그 옥수수가 이명수, 장인수, 봉주 앉아가지고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아 여기가 동갑이야 이러고 있던데. 근데 어이없이 제일 어려 보이는 장인수 기자가 제일 많습니다. 장식에서 제일 선배더라고. 많고. 아무튼 셋 다 저한테 형이라 불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구독자 조금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 네. 지금 잠깐만요. 4만 1,000명 이거 좀 5만 5천 정도로 하시죠. 넘을까봐 걱정이. 5만 5천. 근데 그것도 많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 5만 5천. 자, 구독자 여기서 한번 올려드리고 갑니다. 네. 자, 인생을 가짜로 살아온 김건희, 학력, 뭐 논문 다 가짜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가짜를 용인해준 대학교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제 아니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첫 출발이 누구냐? 이거를 누가 세상에 폭로해가지고 김건희가 가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느냐? 헤드라인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JTBC 최초 보도 이후 1275일 만에 김건희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 헤드라인 봤는데. 저 최초 보도 누가 했느냐? 봉지욱입니다. 그래요? 봉지욱입니다. 근데 뭐 봉지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JTBC 탐사 팀장이었고 네. 저희 팀의 이제 오승열 PD가 국민대 유지 박사 논문은 이미 논란이 됐을 때예요. 네. 근데 박사를 이렇게 했는데 석사는 제대로 했겠냐? 오. 근데 석사 논문은 보니까 그럴 듯해. 파울 클레라고 추상화의 할아버지쯤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전 파울 클레 그때 처음 들었는데 우리는 네. 주로 칸딘스키 많이 알잖아요. 칸딘스키는 아버지이고 할아버지 뻘은 파울 클레신데 네. 그냥 저희가 봐도 약간 허접한 거예요. 허접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논문 표절 프로그램 카피킬러에 돌려봤는데 20몇 프로밖에 한 20% 나왔나?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오승열 PD가 보니까 대조군이 너무 없는 거야. 대조군이 있어야 그 논문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몇 퍼센트인지 나오는데 파울 클레에 대한 논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인터넷에 파울 클레를 치고 단행본으로 나온 책들이죠. 책에 있는 것들을 우리 오승열 PD가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었어요. 손으로 쳐가지고. 오. 대박이야. 손을 쳐서 그걸 대단하네.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야 그냥 해봐 이렇게 했는데 어. 얘가 며칠 있다 오더니 대박이네. 42% 나왔습니다. 와, 그래 대박이네. 42%? 그러니까 대조군을 저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켰고 42%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첫 보도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김건희가 기자회견 열고 사과한 날 있잖아요. 네. 조용히 내좀하면 살겠다고 그날 첫 보도를 한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와 김건희의 악연은 그날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 모든 반론을 팀장이 제가 받았으니까 잘못했네. 김건희 측에 어. 이렇게 해놓고 김건희가 이제 나 사과했는데 그날 저녁에 석사 논문 표절이 터지고 이제 저희가 다음 날 보던가는 저희 라정주 PD가 저희가 저희 좀 독하잖아요.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은퇴해서 어. 저기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기다려가지고 물어봤죠. 김건희 논문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그거 내가 그거 표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도 교수가 그거 내가 표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뭐 좀 그랬지만 요즘 기준으로는 통과 못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김건희가 꼭지가 돌았을 거 아닙니까? 진짜 열받지. 열받잖아요. 열받았는데 또 며칠 뒤에 저희가 미술관 큐레이터 경력이 있다고 그 자기 경력이 있었잖아요. 네, 경력 네. 위조도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 미술관을 전방위로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이 사람 김건희를 본 사람이 없어. 거기서 큐레이터로 오래 일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경력이 다 가짜인 거예요. 예. 아. 이제 그거까지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속 논란으로 넘어갔죠. 김건희의 무속 논란, 소위 말하는 그 삼부토건 관련 문제는 네. 무정스님 그리고 역술인 서대원 씨. 이제 요거는 그때 당시 보도 윗선에서 보도를 막아서 제가 못했죠 보도를. 보도를 못했고 그런 게 또 있었어. 일부만 온라인 기사는 팀장 권한으로 낼 수가 있어서 제가 아주 몇 개만 그냥 취재한 게 아까우니까 저희 애들이 한 2달 동안 취재한 건데 아까워서 이제 온라인 보도로 냈죠. 근데 그때가 마침 스트레이트에서 이명수 7시간 녹음 파일을 했을 때인데 지금 이제 제가 이명수랑 많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참 아깝다. 김건희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그 무속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뭐 의존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것과 우리가 준비한 게 같이 만났으면 정말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깝다는 게 일이 안 되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이 그때 당시 이제 막 숙명여대가 뭐 조사 한 해 만에 하는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총장이 바뀌고 나서도 굉장히 지지분진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보도하고 막 뭐 진짜. 국회에서 부르고 하니까 당시 그 장윤금 총장인가 그분 막 해외 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국정감사 때. 열받아. 근데 거의 4년 만에 3년 넘게 질질 끌다가 이제야 됐는데 이제 저희는 끈 다 떨어지니까. 저는 왜 이걸 중요하다고 봤냐면 숙명여대. 석사가 취소되면 박사가 자동 취소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중요하다고 본 거죠. 유지 논문 말도 안 되지만 국민대는 아예 취소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국민대도 그렇고 일단 요거 잠깐 정리하고 아니 갈게요. 소송 때문에 하나만 정정하자면 유지 논문이 박사 논문 박사 논문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예, 다른 유지는 논문이죠. 다른데 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바로 잡으려고 네. 했어. 박사 논문은 그 인터넷 운세 컨텐츠. 그렇지. 운세 맞아요. 컨텐츠. 네. 네. 유지 논문은 네. 학술 논문이고, 네. 네, 그건 전혀 다릅니다. 자, 어제 그 숙명여대, 국민대, 그거 입장을 좀 전하고 갈까요? 일단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총장에게 학위 취소 결정을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라고 숙명여대가 밝혔고요. 이제서야. 예, 이제서야 밝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2008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국민대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국민대가 거예요. 정말 나빠. 아, 국민대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도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석사 취소하니까 이제 박사 예, 취소해야죠라고는 얘기를 해. 마지막까지 예. 얼마나 비겁합니까? 세상에 이게 이거. 무슨 대학교입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정말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저는- 되는. 아, 이것도- 진짜 고졸인 너가 너무 부럽다. 나 괜히 대학 나왔어 진짜. 이 뭡니까 이게 대학교가? 근데 이게 그 중간에 이제 JTBC가 그러니까 제가 나오고 한 이유가 뭐 복잡하게 제가 안 그래도 하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책으로 하나 쓰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대선 때부터 쓰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다가 딱 취소한다고 발표가 나니까 갑자기 JTBC가 그 우리가 한 겁니다. 뭐 이러면서 숟가락을 딱 놓더라고요. 중간에는 중간 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탐사팀장일 때 나갔죠. 그러면서 팀이 거의 와해가 됐어요. 와해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니 이제 이것도 그렇고 김재규 재심 그것도 이제 저희 팀에서 보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은 특히 이제 조중동 제가 많이 비판하는 이유는 종편을 갖고 있잖아요. 조중동과 그 종편의 그 방송 뭐랄까 스탠스가 비슷한 데도 있지만 보도 스탠스가 JT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 없을 때가 있었고 시기별로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중앙일보에서 대통령실 뭐 청와대 출입을 하다가 내일 JTBC 정치부로 발령이 나요. 그럼 내가 어제 썼던 기사를 뒤집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참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승진을 합니다. 아니 너무 좀 네. JTBC 까지 말고. 깠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사실 저 문제가요. 네.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한테 이러저런 거 물어보러 전화 많이 오는데 제가 첫 마디가 항상 그래. 아유 5년 동안 뭐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궁금해졌을까? 그동안에 왜 안 했을까? 최강욱 그러고 있거든. 아 최강욱 대단한 최강욱이야. 대단한 최강욱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야. 그리고 아까 뭐 아산병원 말씀 잠깐 하시던데 안 그래도 뭐 저희도 암기 있습니까? 저희도 진작에 뭐 제보가 좀 왔었고 네네. 그 말씀하신 그 최모인데 그분이 전력이 있더라고요. 전력이 예전에 태광 이호진 회장 맞아요. 그 사람 보석해줄 때 그 진단서를 해주신 분인데 그때도 편히 봐준 사람. 와. 근데 이호진 회장이 지병은 있죠. 간질환이 있었는데 네. 풀어줬더니 갑자기 술 먹고 다니고 그때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해서 예, 풀어줬거든. 걸려가지고 거의. 근데 한간에는 그때 당시 태광 직원들 그때 당시 왔던 제보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룸사롱에서 회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기자들이 그 제보를 받고 막 쫓아다니다가 떡볶이집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 시켜 떡볶이. 먹고 하다가 보석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번에도 힘을 썼다라는 게 아산병원 내부 다른 의사의 제보였습니다. 아, 이거 좀 봐봐. 이게 다 나온다고. 다 나오네. 야, 하여튼 국자 들어가는 사람한테 다 제보하는데 최욱한테만 안 해줬네. 하여튼 김건희는 꼭 그런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뭐가 정상적인 걸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특혜를 받는 거야. 네 그리고 하나 더 그 아까 캄보디아 말씀하셨죠. 캄보디아. 상대적으로 이 뉴스공장에 비해서 여기가 캄보디아를 주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캄보디아 근데 좀 아마 주목 많이 합니다. 캄보디아의 어디랑 비교하면서 관련- 나 비하하지 마, 지우가. 너 지금 구독자 많이 늘었어, 지우가. 지우가. 아직 5만 천이다잉. 5만 5천 안 넘었다. 아, 계산은 빠르네. 계속 체크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넘을까봐 걱정된다. 지금. 얼른 하고 가. 네. 그러니까 빨리. 형님 그 캄보디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캄보디아 말씀. 결국에는 이제 대경제협력 차관이 돈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받을 돈인데 사실상 못 받아 거의 많이 뜯기거든요. 네. 그렇죠. 순수한 목적에서 주는 뭐 그러니까 주다시피 하는 건데 문제는 캄보디아가 윤석열 정권 때 7억 불에서 대경제협력 차관이 30억 불로 4배가 뻥튀기가 돼요. 네. 근데 2023년에 도이치모터스의 그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진출을 합니다. 아. 그 현지 은행을 인수를 해요. 아 잠깐만. 요거는 중요한 얘기 빨리 하지 말고 2023년에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권 때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로 있는 진출해. 현지 은행을 인수해 버려요. 와 현지 은행을 인수해요? 1금융은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저축은행 같은 2금융인데 금융을 100% 인수를 합니다. 도이치파이낸셜이. 근데 이때 당시 2023년에 차관이 30억 불로 늘어요. 늘고 2024년 실제로 집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 저희가 이제 네. 확인한 부분은 그건데 네. 히림 종합건축사무소란 곳 네, 네, 거기도 히림.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히림이 이름이 진출해 캄보디아에 있어요. 언제 진출했는데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다 진출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야, 진출을 장난 아니네. 해서 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어려운 나라를 도와준 이유는 뭡니까? 다리도 놓고 뭐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 간접 자본들 확충해라. 네. 근데 그런 큰 공사에 이제 히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도이치 파이낸셜이 사실은 이제 현지에 진출했는데 현지 교민들의 제보는 최은순 지분이 들어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안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컨트롤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분이 특정이 됐습니다. 오. 현지에서 음. 캄보디아 아까 그 갔잖아요. 애 안고 사진 할 때 네. 캄보디아 그 순방을 그때 갔었잖아요. 네, 김건희가 윤석열이랑. 갔죠. 예, 네.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 동포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가면 네. 거기에 딱 나와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현지에 그 컨트롤 하시는 분이 사진이 찍혀 있겠네 예,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의심하는 것으로는 네. 캄보디아 그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거기서 빼먹는 거는. 협력 차관이라는 거는 수출입 은행에서 그냥 돈을 주면 그래서 네.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우리가 30억 불이라고 하면 4조가 넘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걸 회수할 수 있는지 계속 네. 체크를 하고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 우리가 알 관리해야지.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2024년에 넘어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우리 정부가 모릅니다. 와. 이게 한 번에 넘어가진 않고 이게 분기별로 이게 시기별로 나갈 텐데 저희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외교부에 요청을 했는데 네. 없어요. 그게 총 얼마예요? 2024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급된 거. 캄보디아로 거. 간 거 넘어간 돈이. 차관. 간 게 네. 그것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파악이 그게 안 돼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차관을 4배를 뻥튀기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딱 2곳이 증액이 됐는데 인도네시아랑 캄보디아가 됐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광물 자원이 많아요. 우리가 떼이더라도 자원으로 받으면 돼. 근데 네. 캄보디아는 받을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네. 수사를 하는 사람의 촉으로는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 대 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정한 사업에 이렇게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업으로 덩어리가 제일 큰 게 토목 건축이에요. 네. 그러니까 히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 아. 그래서 은행이 필요한 거예요. 은행은 그걸 뒤로 빼돌린 돈을 세탁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려면 은행이 필요하거든. 그 파이낸셜이 아까 그렇죠. 도이치 그러니까 은행을 인수한 거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아, 의심하면서 의심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모양새가.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와 어지러워. 한국 기자들만의 취재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와. 저희 팀의 이슬기 기자가 마침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그 취재 현지 탐사보도 매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제 국제적 언어 능력도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마침 캄보디아의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보니까 반 훈센 총리잖아요. 캄보디아가. 네. 지금 그 아들이 총리를 하고 있는데 훈센을 비판하다 잘린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 정부 비판 보도를 했던 마침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캄보디아의 봉지욱이야. 네. 그분들과 지금 한 두세 분과 손을 잡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훈센이 우리나라를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방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윤석열 정부 예, 때. 윤석열 정권 때 오. 많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지 정부가 협조를 안 주면 돈 빼먹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의심하는 지점은 아 작구나 이거. 훈센이랑 예, 작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갖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취재에 들어갔고 조만간에 저희 기자들이 캄보디아 현지로 갈 텐데 저야 뭐 이제 얼굴도 특이하고 이렇게 못 가고 이제 저희 얼굴이 안 알려진 기자들이 현지에 가서 아, 이거 대박 나겠는데.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은데 이게 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와. 그게 그 캄보디아가 독재 국가일 뿐만 아니라 왕국이에요 이게 또. 네. 그 왕하고 또 맞습니다. 저기를 하면 그렇죠. 지금 이게- 세계 최장기 독재 국가라고 하는 이유가 아들이 총리고 네. 그 아버지는 총리하다가 지금 물러나서 상원 의장을 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훈센 총리를 비판했던 기자가 막 없어졌다가 몇 달 만에 나타나서 유튜브에서 다시는 훈센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아, 그래요? 자아 비판을 하게 만든 야 재밌네.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야 근데 아무튼 그 도이치 파이낸셜이 2023년에 캄보디아 가서 현지 은행을 인수한 거는 팩트고 네, 네. 거기에 최은순 지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아직까지 소문이고. 그렇죠. 히림이 진출해서 공사한 것도 팩트예요. 네, 히림이 진출해 있고 와 그것도 팩트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 저희뿐만 아니라 시간 문제일 거라 보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관련해서 가장 돈은 액수로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워낙 크잖아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네. 그리고 해외 거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국내로 가져올 필요가 없죠. 해외 조세 도피처에 그냥 돈을 놔두면 되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뭘 얼마나 했는지 정말 돈 버는데 진심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 똑똑해야 네. 될 아무나 것 같은데. 똑똑해야 돼. 그럼. 그래서 이 아무나. 그림은 자, 누가 저- 있을 거야. 아, 저 이제 가겠습니다. 54,600명. 빨리 아니 5천 되기 전에. 아니 형님. 4,600. 아니 거의 다 됐는데 형님. 400명이면 넌 나한테 죽는데. 400명만 모이면 너는 나한테 죽어. 야. 이 말씀을 좀 하나 또 드려야 될 게 아까 캄보디아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어제 SBS 보도에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화상 인터뷰를 해서 SBS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 예. 못 보셨죠? 네. KH그룹이 어떤 사건이 엮여있냐면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북송금 사건 할 때 그 김성태와 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전에 옛날부터 주가 조작의 동업자예요. 근데 김성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경기도를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북한이 돈을 줬다. 네. 한 100억 원 되잖아요. 그런데 배상윤이 어제 SBS 기자에게 얘기한 것은 그게 우리 사업이지 경기도와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라는 이렇게 딱 짧게 두 문장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상윤이 계속 도피하면서 못 들어왔고 김성태는 자수하다시피 만세를 부르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김성태는 들어와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줬고 그 과정에서 수원지검에서 소위 말하는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 세미나도 있었잖아요. 그게 다 깡그리 무시하고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 2심을 내려서 지금 대법원에서 3심 중이에요. 네. 중인데 만약에 배상윤이 들어와서 왜냐면 배상윤은 그때 이 돈을 일부 댔거든 자기가. 근데 그게 그 돈이 아니고 김성태 거짓말이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3심 대북송금 관련은 파기환송이 될 다 확률이 높습니다. 바뀌어야지. 예. 아, 그런 굉장히 상황-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검사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네. 배상 KH그룹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오니까 뭐 강원도 알펜시아 입찰 비리건 뭐 갖고 별건을 다 해가지고 다 엮어놨어요. 그렇죠. 지우가 이제 가라. 지우가 가 임마. 야 이제 잘 들었다 임마. 가라 이 자식아. 가라 이 임마. 다음에 보자. 오늘 뭐 준비한 것도 다른 것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 임마. 내일 어떻게 나와야 돼? 내일 나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6만 명으로 할 걸. 나가. 우리끼리 할 얘기 많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그래. 가. 멀리 안 나간다. 아이 자식 저거. 난 또 자존심 좀 있는 줄 알았어. 이 자식. 이명수 기자한테 막 그러더라고. 야 최욱이 우리보다 어려. 너 그렇게 하지 마. 공기 잡아야 돼 막 그러더라고. 뭐 씩씩대시면서 도망가는 나가시네. 나가 이 자식아. 자 그러면 저희끼리